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대란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감염자 발생 시점이 벌써 7월로 넘어갔고요. 따라서 8월은 돼야 이 메르스 종식 선언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메르스 대란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시고 메르스 한 달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 시장님 모시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 메르스 때문에. 저는 지금 메르스 쫓아다니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거기다가 또 문화일보 이상한 그러니까. 거 해가지고 예. 저희가 또. 아, 정말 시장님을 기다리는 팬들이 저희한테 맨날 연락했어요. 빨리 이재명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달라. 드디어 오늘 아이고, 시장님 말씀을 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메르스 대란 네.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메르스 관련해서 성남 좀 현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성남시가 이제 삼성 서울병원하고 가깝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근무자들도 많고 또 환자나 방문자들이 많아서 이 특별 격리 보호되는 사람 숫자가 좀 많습니다. 현재 300명이 넘는데 이제 매일 뭐 열 몇 명씩 빠지기도 하고 또 추가되기도 하고 계속 한 300명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성남 자체 안에 있으면서 발병했던 환자는 현재는 3명입니다. 이제 3명이고 수정, 중원, 분당 각 한 명씩이고 현재 성남 서울수도병원, 네. 구군수도병원이죠. 네. 서울대병원 이 두 곳에 양성 환자 2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남시는 다행히 뭐 좀 선제적 대응들도 좀 주요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는 상태라 좀 다행이긴 한데 여전히 긴장된 마음으로 추가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성남의 격리 보호자가 300명이나 된다는 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많은 거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삼성 서울병원 근무자들이 인근 지역, 그러니까 성남에 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것도 꽤 영향이 있습니다. 주로 방문자, 그다음에 네. 또 성남에 자체적으로 접촉한 환자와 접촉된 가족이나 아니면 접촉한 사람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격리하다 보니까 또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격리자가 많으니까 문제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격리되신 분들이 열 나흘 정도나 어쨌든 혼자 있어야 돼서 생계지원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계속 지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성남의 경우에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공적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사실 격리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사실상 감옥살이를 하는 꼴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준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 재난 대비라는 측면에서 감염병이 창궐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미리 마련돼 있었어야 정상인데 특별히 또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 자체적으로 좀 하는 것들이 좀 있고, 또 성남시는 이제 1대1로 공무원 한 명씩을 배치해서 다 잔심부름 다 해주고, 장도 봐주고, 뭐 담배도 사주고, 뭐 어떤 또 공무원은 무슨 자기가 매운탕도 끓이다 갖다 막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성남 공무원이요? 네네. 네. 뭐 여기는 아주 분위기들은 좋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돕고 뭐 그런 분위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 차원에서 재난기금 동원해서 지금 생필품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 충분히는 아니지만 공급하고 있고, 오늘도 한번 추가로 2차로 생필품 공급 좀 준비 중이고, 일부는 뭐 생계비 한 111만 원 정도 되는 거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는 것도 한 259가구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되는 건 아니죠. 이분들이 이제 사회 복귀할 때 또 생기는 문제가 주변 사람들이 저 역병 환자 아니냐 뭐 이런 그 사람의 가족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가족들 중에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왕따 우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참 그런 것들이 저희로서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사후 관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네, 뭐, 네. 예, 우리나라는 또 워낙 그 낙인이 심각한 나라여서요. 저 사람 뭐 네. 메르스다 이러면 접촉 자체를 안 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이럴 때 복귀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 이미지 네. 개선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정부 당국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우리 성남시에서 제가 지금 제일 주력하는 게 네. 일단 확산 방지, 또 확산 방지, 그다음에 대책 강구, 그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된 정보 공개. 여기다가 이제 격리자들에 대한 그 생활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네. 이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말 장애 없이 지장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로 하여금 관심도 많이 가지게 하고 이분들이 사회 전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자들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본인들을 희생한 분들이다라는 점을 좀 계속 주지시키고 있고요. 또 이 가족이나 환자들에 대해서 이웃들의 그 지원이나 네. 관심들을 촉구하는 일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남시는 정말 그 이웃 사촌들 역할을 우리 주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아주 큰 대세 같은 게 돼서 성남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시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성남은 이사 가고 싶어요. 아니 근데 공무원이 매운탕 빨리 오세요. 집가 보기 전에. 아니 근데 진짜 공무원이 매운탕도 끓여다 주고 좀 과하다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니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해주십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모르죠. 이제 저희 보면 뭐 담배 심부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과일 사다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옆집에 뭐 슈퍼나 뭐 재래시장 이런 데서 또 많이 네. 지원도 해주고 아주 미담 사례는 정말 뭐 다 쓰기 어려울 만큼 좀 많아서 역시 성남이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있을 때 제일 정말 좋습니다. 예. 시장님 역시 팟캐스트에 자질이 있으십니다. 이 깔때기를 깔때기 초반부터 들이대셔. 깔때기 제가 깔때기 대가. 자 그나저나 참 온 국민이 걱정했던 어린이가 성남에 있었습니다. 7살. 네. 이 어린이 이 6번이나 검사를 받았다고. 저는 애 엄마여가지고요. 이 엄마도 얼마나 참 이게 참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히스토리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꼬마 영웅. 7살밖에 안 된 그야말로 애기죠, 애기. 네. 애기인데 이 가족들이 참 대단한 게요. 네. 발병을 한 것도 아닌데 혹시 아버지 때문에 그 옮아서 또 옮을 염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결석했어요.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래서 그 가족들도 대단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6번씩이나 막 검사하고 또 그 격리병동에 혼자 음압병실에 완전히 혼자 갇혀 있다시피 했는데도 얘 혼자요? 그럼요. 옆에 다른 사람이 감염되니까요. 독방에 따로 있다가 지금 한 일주일 훨씬 지난 다음에 지금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고 최종 결론은 음성, 도중에 또 양성 반응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 해석은 좀 다양할 것 같고요. 나중에 역학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꼬맹이 참 그야말로 메르스용 돌아온 꼬맹이. 저희가 잘 환영해줘야 되고요. 이 아이가 이제 다시 학교로 갈 때 혹시라도 주변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은 정말 고맙죠. 네, 엄마가 참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아버지도 또 그 환자인데다가 또 어린이까지 또 양성 이래서 지금 입원은 독방에 그것도 혼자 장시간 입원하고 하니까 정말 마음고생 많았고 뭐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정말 갈피를 못 잡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군요. 다행히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아버지는 좀 괜찮으신가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 잘 치료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 사망자들이 막 나오고 치사율이 뭐 10몇 %대 이러니까 다들 불안하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막 뭐 죽느니 뭐 위험하니 이러니까 아마 매 시간 분초가 지옥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버님이 46이시던데요. 정말 이 메르스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엄마는 괜찮으신 거죠?
엄마는 아직 괜찮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신 거고. 참 이게 메르스가 갑자기 와가지고 온 국민을 지금 다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메르스는 언제든지 올 수 있죠. 예를 들면 미생물, 또 바이러스가 뭐 온 동네에 온갖 형태로 존재하니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못 막은 게 문제죠.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충분히 예상된 일들 못 막은 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나저나 그 성남 수정구 태평 3동 메르스 환자 가족 있잖아요. 네. 이 가족 전체도 어쨌든 끝까지, 그러니까 성남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를 점검해주고 끝내는 거. 이거를 굉장히 이제 그 주민들이 굉장히 그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이제 괜찮아지신 거죠? 그 아버지는 치료 중이고 가족들은 저희가 전부 다 검사를 독자적으로 한 결과 다 어쨌든 음성으로 나와 있고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또 안심하는 측면도 있고요. 뭐 또 저도 그 동네 많이 일부러 좀 다니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이게 소위 역병, 옛날 말로 역병이죠. 감염병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건 사실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실제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방역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게 하고 또 자기 앞에 놓여진 이 불안한 상황들을 직접 목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고 공포감을 좀 없애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성남에서 나름대로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매우 전 국가적으로 불안감이 공포감이 이게 막 몰아치다 보니까 성남에도 그게 영향이 실제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남 안에서는 안심되는 것 같은데 딴 데 얘기들 보니까 엄청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독자적으로 저희는 그 보건소 하나를 통째로 비워가지고 메르스 검사소 겸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으로 가면 자꾸 병원이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검사 기관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확보해가지고 병력이나 또 뭐 어디 병원 방문 이런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꼭 원하고 또 실제로 이 증상이 좀 유사하다 싶으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저희가 한 70몇 건 정도 했는데요. 72건인가 했는데 다 그렇게 검사는 다 음성이어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지역사회 감염이나 아니면 그 히스토리가 없는 병원 방문이나 환자 접촉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하구나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수치로는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죠.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 메르스 검사소도 만드시고 아예 그 보건소 하나를 비워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검사 기관도 독자적으로 확보를 해서 무려 72건이나 음성 검사 판정을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 다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예산이 이렇게 어디 쓸 데도 없으실 텐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조건 이런 것들이 어차피 국가의 감염병 예방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손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다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 보건소나 또 그 지역 병원들, 민간 병원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저희 역할의 일부니까. 근데 다만 거기서 중앙 정부가 하고 있지 않은 역할들을 좀 추가로 하는 거죠. 뭐 검사소를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검사소 상담소 이런 거 보건소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열 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든지 뭐 이런 거 또 1:1 매칭 지원 사업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생필품 지원을 꼭 본인들한테 필요한 걸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자꾸 그거 가지고 무슨 중앙에 방귀 드는 것처럼 해석하고 요즘을 뭐 달려드는 거냐 좀 가만 좀 있어라 뭐 이렇게 하는 태도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지역자치단체가 책임져야죠. 그러려고 저희도 세금을 걷고 있고 또 저희도 보건소나 방역 보건체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지방자치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그 뭐 임명하지 그 뭐하러 뽑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그 편익 서비스를 1:1 매칭 사업 같은 거를 하고 그리고 전체 열이 나는 환자들에 대해서 전부 조사해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국에서 몇 가지 시장님 관련해서 정치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된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 정보 공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초반에 좀 어느 병원인지 국민들이 좀 알려줘라라고 할 때도 계속 비밀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체 판단으로 환자 관련 정보 공개를 했는데 당시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판단을 한 이유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때는 네. 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법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네.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법에 의무화돼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역사적 경험 때문이죠. 어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어느 동에 뭐 감염이 됐는지 알아야 자기가 피하든지 뭐 손이라도 쓰든지 접촉을 차단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예방적 차원이라든지 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염병 정보라고 하는 거죠. 감염이 어디서 발생했고 그 감염된 사람이 어디를 주로 이동하고 어디에서 주로 생활하고 어디가 쉽게 말하면 감염이 다시 또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알려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준 거죠. 그런데 너무 집을 특정해서 알려주면 인권 침해가 되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다라고 알려준 거죠. 네. 그러면 그 단지 외에 다른 데는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그분의 직장, 왜냐하면 그 직장이 어딘지 알아야 직장 사람들도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어디를 주로 다닌다, 교통수단, 또 이분이 그 자제들이 이미 어느 학부형이다, 어느 초등학교 이렇게 신문에 나버려서 네. 모든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야 이거 어느 학교냐 우리 학교 아닐까만 노심초사하니까 네. 사회 불안 해소 차원에서 어느 학교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이런 정도 정보를 이걸 신상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얼굴도 아니고 네네. 그냥 저희는 간호사라고도 안 하고 의료 전문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걸 문화일보가 간호사라고 지들이 써놓고 내가 신상 정보를 깠다고 네. 그 인터뷰를 조작을 해가지고 격리병동에 들어있는 사람을 뭐 병문안에서 얘기를 들었대나 뭐 어쨌거나 이런 막 창작 기사를 써서 네.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이거 저는 도대체 우리 사회의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는 그 격려는 못할 망정 네. 음해하고 말이에요. 잘하는 게 싫은 것 같아요. 넌 네. 뭐 국민을 죽든 말든 칭찬받는 뭐 봐주겠다 뭐 그런 건지 네. 이렇게 수준 낮은 행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난 8일 보도된 그 문화일보 보도가 거기 시장님 이재명 시장은 땡땡하고 그 해명이 언급돼 있었던데요. 그거 자체가 제가 인터뷰한 일도 없어요. 막 창작했더라니까요. 정말요? 문화일보하고 아예 인터뷰 하신 바가 없으세요? 통화도 한 일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자를 해봐서 아는데 이명박 대통령 식으로 말을 하면 땡땡 째가지고 그거는 없어요. 못해요. 통화 안 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사과하라고 했더니 네. 정정하고 사과를 했더니 뭐 반응도 없고 그래서 제가 원래 정한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통화한 적도 없으면 문화일보가 당연히 관련해서 사과하고 정정보도 내는 거는 언론의 기본 윤리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원래 겁니까? 애들도 하는 거죠. 애들도 안 한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럼 문화일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항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문화일보 이런 보도에 대해서. 항의했더니 뭐 실무부서에는 뭐 그 기사 내려줄까 뭐 이랬다고 그래요. 네? 이미 다 봤는데. 그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다. 라고 해야죠. 그리고 내한테 특히 인터뷰한 일도 없으면서 인터뷰한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는 뭐 통석의 염이라도 하든지 네. 일본 천황처럼. 아니요, 그냥 슥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니,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죠. 예. 아니 그 해당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네? 그 기사를 쓴 기자 있지 않습니까? 기자는 안 물어봤어요. 인터넷 보고 뭐 짜집기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지난 뭐 들었다 뭐 그래서 아니 상식적으로 네. 아니 부모 임종도 못하는 격리 환자를 병문안에서 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 양심이 좀 있어라. 지금 부모 임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화장해버리고 지금 장례도 못 치르는 판에 그러니까요. 그 격리된 환자를 만나가지고 그 환자한테 얘기를 들었다. 아 이거 이재명 시장한테 섭섭하다.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창작을 해서 정도껏 해야지. 창작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가지고 문화일보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문화일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네, 문화적으로 일보가 네, 진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저희로서는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반 기자들의 식견으로 인터뷰도 안 했는데 어제 중앙 썬데이는 더 웃겼어요. 더 웃겼어요? 중앙 썬데이는 또 뭐라고 썼습니까? 아니 제가 그 사람 신상 정보 공개했다는 걸 비판하려고 그 사람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얼굴하고 이름, 나이 뭐 다 공개해버렸어요. 메르스 환자 이 사람의 정보를 조금 공개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얼굴, 이름, 나이 뭐 다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이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법률에 정한 대로 아파트 단지, 직장이 어디고, 그리고 주로 교통수단을 무엇을 이용했고, 어느 초등학교다. 왜냐하면 그거 좀 피해야 되니까, 역병은. 그래서 이런 그럼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법률에 의거해서 국민들에게 알렸을 뿐인데, 관련해서 언론사가,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그 정보를 마구잡이로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저를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모으는데 사실 대구시장 공개한 거 보세요. 그건 뭐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세부적으로 공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편이죠, 편. 우리 편이 잘한 뭐 조금만 우리 편은 잘못해도 잘한 거고 우리 편 아닌 거는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거고 어떻게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아니면 창작을 해서라도 깐다. 저는 사명감에 불붙은 것 같아요. 일생을 오직한 길 까는 데서 한다 뭐 그런 건가. 일생을 오죽한 길 까는 데 산다. 참 그러지 않고서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 앞으로 그러면 이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아주 원칙적으로 끝까지 할 겁니다. 뭐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화일보가 옛날에 한 그 창작 사례 다 해가지고 저를 망신 준 것처럼 똑같이 망신을 줄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해야지. 네, 계속.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방식으로 법률적으로 소송을 하시고 뭐 일단 괴담 신고센터에 오늘 중으로 신고할 거고요. 네. 괴담이 괴담일보. 괴담일보. 문화일보는 괴담 신고가 그냥 메르스 괴담 그 창작된 메르스 괴담 신고센터 생겼잖아요. 네. 검경 합동센터. 네. 거기다 신고해야죠. 그리고 뭐 정정보도 청구. 네.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다 하고. 네. 또 저희가 불매운동 할까 싶어요. 아, 문화일보 불매운동. 네. 보지 말자. 네. 보는 거 다 보는 사람 있으면 말리자. 네. 그 문화일보에 광고하는 회사 거 사지 말자. 뭐 이런 것 좀 시작해 보려고 하죠. 네. 아 이거를 그러면 성남시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문화일보. 그건 제 개인적으로 해요. 시가 하면 시가 하면 안 되고. 네. 이제 법적 조치나 이런 공식적 대응은 시가 할 거고요. 네. 뭐 불매운동이나 이런 거 제가 해야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성남시장 같이 하자고 주변 사람들 설득하면 되죠. 그럼 주로 이제 그 SNS 통해서 불매운동을 조직해서 같이 해보자. 그것도 좀 어떤 성과가 있을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그거를 묶어서 한번 다시 한번. 10부가 끊어지더라도 광고 한 개가 안 들어더라도 여하튼 득을 보기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혼나는구나. 누군가한테 비난을 받는구나. 이거 알아야죠. 그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나쁜 짓 하면 혼난다. 착한 아이에만 선물 준다. 나쁜 짓 하면 선물 안 준다. 이거 정말 사회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을 그 권력의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이 그러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고 지금 제 생각에는 시장님께 찾아와서 사과하고 정정 보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체로 언론사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문화일보가 이렇게 나오는지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저 같으면 미안하다 그러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근데 그게 아마 미안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이 정도까지 뭘 그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더 세게 때려줄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더 세게 때려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정말 끔찍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인식이 정말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 권한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사회의 기본적 원리죠. 그런데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안 져버리고 내몰라라 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걸 고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왠지 시장님께 저도 같이 혼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장 기자님 안 그러시잖아요.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좀 창피하네요, 저도. 훌륭한 기자들 많으세요.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로 정론직필하려고 애쓰는 분들 진짜 많죠. 존경할 만한 분 많은데 소수가 그럽니다. 소수가. 또 어쩔 수 없이 시스템 속에서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이제 목구멍이 포도충이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사실 일부는 이해해야죠. 근데 문제는 여기 고난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화일보가 이런 행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앙선대위도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세세하게 정보를 공개하다니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을 까겠다는 일념에 인권 침해를 지적하면서 인권 침해를 왕창 해버린 겁니다.
확실하게 인권 침해해버리죠. 네. 얼굴을 내버리다니. 그러니까요. 인터넷 기사는 내렸더라고요. 네. 근데 내리면 뭐합니까? 이미 다 온동에 다 돌아버리죠. 퍼져버린 거예요. 예. 그 사진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분은 이제 메르스 낙인이 꽝 찍히는 거예요. 네. 예, 남편분이 황당무계해가지고 항의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언제 그런 뜻이냐. 아이고 참. 그랬더니 뭐 그렇게 했다고 본인이 썼더라고요. 네. 자, 중앙선데이, 문화일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분을 가지신 시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자, 문화일보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묶어서 사후에 한 번 더 인터뷰를 통해서 여쭙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10,000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 환자 한 명에서 시작된 이 메르스 대란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적 피해 손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정말 지금 메르스 코리아 이렇게 인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정부의 메르스 대응 좀 기초단체장으로 볼 때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막 기본을 상실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일단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거든요. 네. 다수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저는 국가 권력이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는 의료 기득권자 그룹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병원을 공개했어야죠.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하면 조기에 병원 폐쇄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거기 들락날락하면서 수백 명이 걸려버린 거 아닙니까? 네. 노출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10,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말이죠. 네. 거기서 환자 엄청나게 발생하고 사람 죽고 이거 사실 병원 탓할 일이 아닙니다. 병원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는 국가기관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그쪽 편들어주면서 국민들 위험에 방치한 거죠. 세월호하고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네. 세월호가 일종의 기득권자들 돈벌이 하게 하려고 국민에 대한 안전, 네. 생명 팽개쳤잖아요. 네.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네. 이번 메르스 사태도 비슷합니다. 이게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다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그 위험이 현실화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2의 세월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얼굴로 다가온 세월호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네. 국가 권력이나 예산을 거기다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일부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니까 이게 국민들이 점점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끔찍한 메르스 민낯을 저희가 메르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낯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특히나 이제 삼성병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저 병원은 초인류 병원, 저 병원은 돈 없으면 가기 어려운 병원, 굉장히 뭐 잘하는 병원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 음압병동조차 제대로 된 게 없었다는 게 다 이번에 드러났는데요. 네. 이런 점은 시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 기업이나 뭐 민간 의료인들이 돈 안 되는 사업 피하고 돈 되는 사업에 집중하고 하는 거 그 비난할 바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런 데서 생기는 이제 결함이나 부족한 점들을 국가가 대신하라고 국민이 세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확충해서 그렇게 민간 의료에서 돈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그러나 꼭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라고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권한들을 실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특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온갖 민간 영역의 부정부패 발견되지만 그 사람들 돈 벌려고 규칙을 살짝 어기고 편법 쓰고 하는 거 그건 일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는 게 의무인 사람들
그렇게 그거 막으라고 돈 받고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하는 그건 진짜 나쁜 짓입니다. 네. 그 도둑놈보다 도둑놈 지키라고 월급 받으면서 도둑 안 지킨 경찰이 더 나쁜 거거든요, 원래. 왜냐하면 도둑을 막는 거는 의문대 이행을 하는 거고 도둑한테 너 훔치지 말고 그냥 선량하게 살아라. 이거는 그야말로 사실 그냥 의무라기보다는 그냥 좀 그렇잖아요. 요구 정도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메르스 포함한 감염병 사태 아니면 대형 재난 또 사고 이런 거 막으라고 세금 내가지고 또 인력 유지하고 시설 유지하고 시스템 유지하고 하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하고 그 돈 엉뚱한 데 쓰고 그 권한 엉뚱한 데 남용해가지고 특정 집단 돈벌이 하거나 뭐 이런 데 쓰게 하는 거 그런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나쁜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삼성의료원은 저는 크게 욕할 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뭐 삼성의료원이 국가를 위해서 그 돈 안 되는 음압병실을 유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정부가 세금 받아가지고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군대 지키는 거 마찬가지예요. 군대 아니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유지하고 세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간인한테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병, 외침, 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거. 그 국민이 세금 주면서 나라에 맡긴 일입니다. 삼성의료원 뭐 크게 비난할 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삼성의료원은 크게 비난할 바는 아니지만 정부가 삼성의료원의 눈치를 보면서 실제로 그 정보 공개도 늦추고 제대로 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 아니냐 이런 비난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의 눈치를 보다가 국민의 안전을 희생을 시켜버렸는데 눈치 보기 한 삼성의료원은 능력자인 거고요. 그 눈치 본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나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그 전 국민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절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이 창궐할 때 이거는 정부가 당연히 막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정부. 이렇게 정말 더 이상 무능하다는 말 하는 것도 입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인데 홍준표 지사는 당시에 이제 적자 운운하면서 진료원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보건의료단체 쪽에서는 문제 지적을 했지만 돈이 안 되면 뭐 폐쇄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여론도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립의료원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공공의료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질병, 그다음에 그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거니까 사실 이제 굳이 따지면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국방 안보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또는 이제 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방은 열심히 해요. 그 돈이 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건 이런 방역 이런 데는 정말 투자 안 합니다. 표시가 안 나서 그런 거죠. 안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죠.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쓰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 민영화, 뭐 이런 게 사실 그런 경향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 돈벌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지나면 국방도 민영화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공공의료를 확충한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줘야 될 제일 큰 의무의 하나예요. 정말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게 하는 거. 정말로 세균으로부터 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침공을 당할 때 그로부터 지켜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전쟁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세균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균전도 있죠.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죠. 점점 공공의료 비중은 낮아지고 OECD는 비교할 바도 못되고 뭐 전 세계 최저 수준 병상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10% 미만이에요. 9점 몇 %입니다. 그러니까 병상이 없는 거예요. 음압 병상이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99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병을 이렇게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감압병원, 공기가 안으로만 흐르는 밖으로 안 나오는. 그러니까 돈 되니까 민간병원은 안 하고 공공의료 영역에서는 투자 안 해버리고 있는 병원도 없애버리고 적자난다고. 우리 성남시는 반대로 좀 하고 있죠. 이거는 정말로 국가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공공의료 만들자. 제가 그거 만들다가 수배돼 가지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들자 이래서 지금
시장 선거 출마하기로 했는데요. 네. 정치인이 된 이유기도 하죠. 어. 결국 성남의료원은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인데 네. 현재 음압병상 32병상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93개인데 32개. 3분의 1.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성남에 감염병 환자가 생기면 다 수원의료원 보내고 뭐 국립의료원 보내고 그러잖아요. 서울대병원에 몇 개 있고 수도병원에 4개 있고 막 이러니까요. 그건 국군 수도병원에 군인들 위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하자. 공공의료. 나중에 적자 난다고 또 욕할 거예요. 정부가 적자를 내는 거 정부는 1년에 70조 적자 내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그런 거죠. 들어오는 만큼 써야 됩니다. 남기면 안 되는 거죠. 네. 저축할 겁니까? 그렇다고 빚내서도 안 되지만. 네. 그게 이 재정 균형이죠. 잘 적자를 내야 됩니다. 네. 어디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쓸 거냐? 어디다 쓸 겁니까? 4대 강 땅 파고 강바닥 파헤치는데 22조 원 쓸 거냐? 그거 가지고 복지 지출할 거냐? 우리 청년 실업 해소한 데 쓸 거냐? 아니면 공공의료 확충한 데 쓸 거냐? 어느 쪽에 써야 됩니까? 저거 22조 들여가지고 연간 8천억씩 계속 돈 들어가는 애물단지 만들어놨잖아요. 그건 말 안 해요. 그래서 적자를 잘 내야 된다. 이 공공의료에 대한 그 지출은 적자라고 하면 안 되고 재정 투자죠. 재정 지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네. 아니 운동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스포츠센터 만들어가지고 거기 막 수백억, 수십억씩 예산 투자하는 거는 적자라고 안 그러면서 시립의료원 만들어가지고 재정 투자 몇십억 하는 거는 수십만 명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라고 비난하고 병원 없애버리고 또 못하게 막고 왜 시립의료원 짓냐. 저희도 극렬하게 싸워서 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센터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스포츠센터처럼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쓰는 그런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갑자기 세균이 온 나라를 뒤흔들 경우에 대비해서 제대로 된 공공병원 하나 세워놓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동의하지만 아마 네. 나중에 또 흑자 적자 논쟁이 벌어지면 아이고 이재명 또 적자 냈네. 적자 낸 의료 만들었다고 비난할 게 뻔합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럼요. 네, 전 그래도 합니다. 네. 쭉 갑니다 그냥. 네, 그런 거는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거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르스 충격이 제 생각에 향후 10년은 갈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사람들이 야 이거 잘못된 이거 병균 하나 똑바로 못 막은 박근혜 정부 이거 오래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병균뿐만이 아니죠. 사고. 너무 못 막는 게 많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에는 또 세월호 때문에 전 국민이 그렇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이렇게 메르스, 박근혜 정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런 비난, 비판이 막 솟구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저작거리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도대체 국가가 뭐냐,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런 거거든요. 시장님께서 이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람도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이 소위 지도력 부재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합니다. 혼자 버려져 있다는 느낌. 네. 근데 이게 국가 지도력이 지금 붕괴 또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엄청 불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나쁘더라도 뭔가 해야 됩니다. 어딘가로 가야 돼요. 근데 안 가버리는 거.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진짜 심각하죠. 사람들이 가지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침체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제일 문제죠. 차라리 나쁜 짓이라도 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네, 정부에서.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래도 지난 주말에 강화도 가셔서 물도 뿌리시고 가뭄 뭐 비가 좀 따라다녔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일종의 기우제. 네. 안 하는 것보다 나은지 모르겠네요. 네. 그 농민들이 그랬대요. 저렇게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뿌려가지고는 뭐 해갈 자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가뭄 자체를 비난할 수 없겠죠. 그것도 뭐 천재니까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한 대비나 대응이
너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가뭄 대책으로 또 홍수 대책으로 만들었다는 네, 이명박 수십조짜리 정부. 애물단지 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동도 못하고 말이죠. 물은 찰랑찰랑한데 쓸 네.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정말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가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이재명 시장님 같은 분이 일선에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 또 국민들하고 함께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딱딱 그 편익에 맞는 정치를 해주시니까 그나마 성남 시민들은 좋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봐주셨다. 예, 성남 시민들은 참 좋겠다. 이사 오시라니까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요. 이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결국 세상이 이제 우리 시민들, 국민들 전체가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기는 불만스럽고 또 희망도 사라지고 또 일면 화도 나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잔인하지만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반론할 수 있지만 할 거 진짜 많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거든요. 물방울이 큰 강물이 되는 것처럼 네. 정말로 주변에 조금이라도 알리고 자기 의견 얘기하고 기사 댓글이라도 하나 달고 좋아요도 한번 좋아요. 네, 그것도 죽어도 안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누를까 말까 맞아. 이러지 말고 네. 팍팍.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실천이에요. 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물줄기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그야말로 관심과 참여,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 세대 자체는 이래 살다 말지 뭐라고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세대는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성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믿어줘야 희망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회는 그야말로 자원, 기회, 소득 이런 게 공평하게 좀 분점되는 사회, 공평하게 나눠지는 사회라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건 역시도 결국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한 방에 뭘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작은 거 하나씩 꼬리를 잡아서 몸통 흔들면 죽으라고 서로 우리가 한 개씩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의 힘을 가지는 거죠. 저는 그런 재미는 있어요. 요즘 조금씩 이제 우리 동지들도 생기고 네. 와 우리 손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나아가는 거.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네. 정치는 나쁜 거다. 그다음에 정치인 관심 가지 말자 이런 선동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정치는 정말로 중요한 거고 작은 것들을 합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같이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 성남의 모범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신념을 좀 하나로 실천 사례로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배워서 다 같이 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